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석반스님께서 신청해주신 염상섭 작가의 3대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이고요. 1931년부터 약 9달 동안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대는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세 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주인공 역시 3대에 걸친 3명이 등장하는데요. 조씨 가문의 어른이면서 할아버지 격인 조의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조상훈, 그리고 조의관의 손자이자 조상훈의 아들인 조덕기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들부터 살펴볼게요. 조의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민지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오직 가문의 위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9세대의 전형입니다. 그럼 아들 조상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서는 체격도 가냘프고 목소리도 느릿한 사람으로 나와요. 목사님이면서 기독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여기서는 예수교 또는 야소교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 점 때문에 유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가 쉬웠어요. 당연히 조의관이 그걸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조상우는 겉으로는 미국 유학도 다녀왔겠다, 설교도 하겠다, 수업까지 잘하는 그런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가치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래서 위선적인 인간입니다. 밤 10시까지 설교를 하고요. 10시부터는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떡하니 몇 명의 첩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덕기는 누가 보아도 있는 집 자식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말끔한 피부에 굉장히 순하고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에요. 올해로 23살인데요. 중학교 4학년 때 벌써 결혼을 해서 부인도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하느라 그리 다정한 사이는 아니에요. 두 사람은. 시작부터 이 셋은 삐걱거립니다. 3대를 읽다 보면요. 제1충돌, 제2충돌, 제3충돌이라는 장이 나오는데요. 이 짧은 세 장의 핵심적인 갈등 구조가 모두 담겨 있어요. 먼저 제1충돌은 조의관과 조상훈의 충돌이에요. 이게 9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조의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큰 돈을 써서라도 족보를 사고 싶어 해요. 신분제가 무너진 게 언제죠? 법적으로 무너진 게 1800년대 말에 갑오개혁 이후로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관습적으로 높은 신분을 열망하는 조의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구세대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조상훈이 불만이었던 점은 조상훈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족보나 제사 이런 것에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요. 종형제라고 하죠. 육촌형이 있어요. 조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꾸만 자신의 아버지인 조의관을 부추겨서 족보니 조상을 모시는 서원이니 돈이 들어갈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조금씩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의관이 모를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셈이 아주 빠른 사람이거든요. 원래 2,500원 들 걸 지금 내가 5,000원에 하고 있구나.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족보를 만드는 곳, 대동보소에도 돈을 갖다 줘야 하고 여기저기 족보를 조작한다는 걸 떠벌리고 다니지 않게 입막음도 해야 할 뿐더러 그리고 여기 조창훈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딴 주머니로 돌아가는 돈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다 아는데도 자꾸만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른 체를 하면서 가르치려 드니까 역정이 나서 조의관은 우리 둘 이제 부모 자식 관계 끊는다! 라는 말로 호통까지 치게 됩니다. 두 번째 충돌은요. 조의관의 첩인 수원집과 조상훈의 처인 상훈처 이 둘의 갈등이에요. 수원집을 여기서는 안방마마 또는 서시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서시어머니는 무슨 뜻이냐면 시아버지의 첩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수원집은 조의관이 본부인과 사별한 후에 만난 사람인데요. 최천봉의 소개로 만났어요. 나이 70살에 얻은 후처인데요. 나이 차이가 무려 40살이나 납니다. 수원댁은 귀순이라는 딸만 하나 있어서 혹시나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척 불안해하면서도 상운에 철을 붙들고 또 덕기를 철을 붙들고 들들들들 시집살이를 시키는 데는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사실 상운에 쳐도 아무리 어려도 시어머니니까 잘해드리면 좋지 않나, 너무 미련하지 않나 싶다가도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요. 이분이 항상 대들거든요. 이해가 되는 게요. 상운의 첩, 그러니까 덕기의 엄마는 첩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쫙 끼치는 사람이에요. 상운이 여기저기 딴 살림을 차리는 동에 마음고생도 심했고요. 지금은 겉보기에만 부부지 서로 날선말만 주고받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상운이 처음부터 한눈을 파는 사람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만난 애국자의 딸인 홍경애라는 여학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경애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다가 덕기와 경애가 이 누나 동생 하는 사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애국지사에다가 교역자이셨기 때문에 옥칠회까지 몇 번 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의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경애와 경애 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을 상훈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조금씩 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른 거예요. 경애는 임신을 한 몸으로 여기저기 숨어 다니게 되고, 그렇게 상훈이는 자신의 딸을 낳은 경애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놓고 또 다른 척을 얻었어요. 엄청 어린 친구를요. 이번에는 17쯤 되어 보이는 빼어난 미인인데요. 매당집이라고 기생집 같은 곳에 있는 처자예요. 몰락한 양반집 딸입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자신의 집에 여인들이 새를 들어 사는데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꼭 기생집 같아요.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 집을 일으켜보겠다. 한번 내가 엄마와 모의를 해서 조상운을 잡아서 한탕 해봐야겠다 라고 흑심을 품은 여인입니다. 마지막 충돌은요, 상운과 덕기의 충돌입니다. 요거 먼저 표시를 할게요. 상운과 덕기의 충돌, 이 충돌의 원인은 바로 경애입니다. 덕기의 친구 중에는 사회주의 운동 사상가인 김병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말로는 옳은 사상과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숙집에 낼 돈도 없어서 덕기에게 맨날 돈이나 꾸는 이 무능력하고 관념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번이 신세를 져놓고서는 맨날 덕기한테는 뭐라고 놀리냐면요. 넌 만석군의 아들이지. 넌 부르주아야. 부르주아야 하면서 은근히 날선 그 가시돋친 말들을 자꾸만 해요. 그래놓고 만나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술을 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괜찮은 술집이 있다면서 김병화의 안내로 진국에 있는 지금의 진국이라고 하면요.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세종호텔 뒷길 쪽 있죠? 어쨌든 바커스라는 그곳에 있는 바커스라는 술집에 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여자 종업원 하나가 홍경애였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 누나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이름도 아이코로 바꾸고 술집에서 걸걸하게 술을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덕기는 너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 탓이구나 라는 생각에 아버지와 충돌하게 된 거예요. 장편 소설인 만큼 위의 갈등 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첫 번째 굵직한 갈등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족보와 제사를 놓고 벌였던 조의권과 조상훈의 갈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적인 갈등인데요. 여기에서 사회주의 사상자로는 장훈, 피혁, 그리고 홍경애, 김병화, 그리고 김병화가 묵던 하숙집의 딸인 필순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기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펴는 장훈이와 피혁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회주의자들을 돕는 경애와 필순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들을 돕는 덕기로 나누어집니다. 병화는 몸을 사리는 덕기를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거라면서 끊임없이 비판하지만요. 입과 생각으로만 고집을 피우면서 번번이 손을 벌리는 병화가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물론 병화는 나중에 경화와 함께 산해진 식료품 상점이라는 가게를 차려요. 거기에서 이제 필순이와 함께 이 셋이 그 사회주의를 물밑으로 돕기 위해서 반찬 장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이름이 산해진 식료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좀 다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갈등은요.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을 놓고 벌이는 가족 간의 암투가 가장 큰 갈등이에요. 먼저 조이관은요. 수원댁과 최참봉 그리고 여기 조창훈 있죠? 이 셋의 모략에 독약의 암살을 당해 죽고 맙니다. 이 셋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차피 조이관과 조상훈의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덕기만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중간에 덕기가 그리고 다시 떠나거든요. 일본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요. 졸업하려고. 이제 덕기만 없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수원댁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본에 돌아간 덕기에게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보내는 전보를 모두 중간에 가로챕니다. 하지만 조이관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덕기가 올 때까지 버티다가 죽기 전에 덕기를 따로 불러서 금고 열쇠를 맡깁니다. 열쇠 꾸러미를요. 금고 안에 든 유서에는 꼼꼼하게 모든 식구들의 유산 목록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주요 인물만 살펴보면요. 수원집에게는 200석, 상훈에게는 300석, 덕기에게는 1800석을 남겼어요. 그 때문에 거의 덕기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에 화가 난 상훈은 정말 해서는 안 된 못난 일을 벌이는데요. 덕기가 중간에 경찰서에 한번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 죄목이 뭐냐면요. 할아버지가 독살되었다는 걸 경찰에서 알게 됐는데 경찰들이 그 주동자가 덕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사회주의자인 병화를 도왔다고요. 그래서 그 병화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식료품을 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경찰서에 잡혀간 사이에 유서를 위조하기 위해서 상훈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가짜 형사들을 대동하고 금고를 열어서 유서를 몽땅 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거죠. 경찰 신분증까지 위조를 해서요. 나중에 진짜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자 이제 상훈은 꼼짝없이 잡혀가게 됩니다. 경찰 사측은 진짜 큰 죄잖아요. 그 안에서 말도 못하게 혼이 나요. 아들 보는 앞에서 김의경과 함께 취조를 당하진 않나. 이제 김의경은 어떤 죄목이냐면요. 네가 조상훈을 부추겨가지고 그 유서를 빼돌리게 했지 뭐 이런 거죠. 혼쭐이 납니다. 아유, 그래도 마음 착한 덕기가 아버지 편을 들어주어서 며칠 뒤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도 이 가운데 돈에 대해 오히려 의연한 사람이 있어요. 필순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운동가의 딸에 아버지가 툭하면 옥살이를 하시느라 고무공장에 다니면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친구인데요. 경애와 비슷하죠. 자기도 모르게 덕기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물론 덕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필순이는 오히려 덕기의 가문과 부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고 게다가 덕기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깔끔하게 단념을 하고요. 덕기 또한 마음이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처럼 홍경애라는 희생양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머릿속에 유혹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갈등의 파편을 수습할지 고민하면서 그리고 3대는 끝이 납니다. 의례 교과서에서는요. 3대의 주인공들만을 내세워서 가치관 갈등을 부각해요. 그게 더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게 중심 내용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이 책에 나온 누구도 같은 상황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염상섭의 3대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